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입니다. 여러분, 기준금리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본이 되는 지표가 몇몇 초대형 금융기관에게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그 규모가 몇백 경에 이르는 금액이었다면 과연 어떨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 더 내는 게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이를 한데 모으면 금융기관에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금융 소비자들에게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뤘던 리보금리 담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금융재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리보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인데 거의 모든 상업용 외화대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리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원화로 대출을 하면 CD나 코픽스 플러스 마진 얼마 이렇게 대출금리가 산정될 텐데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이제 주요 통화에 대한 기준으로는 리보금리를 써왔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리보라고도 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라이보라고 하는데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같은 표현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보 금리라는 건 전 세계 가장 큰 몇 개의 금융기관들끼리 만약에 금융기관들끼리 돈을 빌린다면 얼마에 빌리는지 평균을 예상해서 전 세계에 고시하는 고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예상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초대형 외국계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시티, 도이치, JP모건 같은 은행들인 거죠. 이 기준이 1990년 이후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다른 전 세계 금융기관들도 본인들 비용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마진을 얹어서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파생 상품을 팔아왔던 거예요. 사실 어떤 금융기관도 실제로 대출을 할 때 각각의 조달 비용과 예대 마진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 통용 기준이 필요했던 거고 라이보 금리가 수십 년간 그 자리를 메꿔왔던 거죠. 그렇게 다들 라이보를 쓰다 보니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2021년 기준 라이보가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대출과 파생상품의 자산 규모가 약 35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60경에 이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약 900배 정도 되는 금액이 라이보를 적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라이보 금리는 전 세계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본 지표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업의 기본은 예금을 받아서 마진을 얹어서 더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흔히 이제 예대 마진이라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예금과 대출의 금리나 기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과 수익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 보고를 하거나 기준금리를 고시를 할 때 은행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숫자를 조금씩 조정해서 제출하기 시작한 게 바로 라이보 스캔들이에요. 100분의 1%, 즉 1bp만 조정해도 460경의 만분의 1이면 은행 산업 전체에 약 46조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특히 초대형 은행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이런 담합이 당국에 의해 밝혀져서 터진 사건이 바로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인 라이보 담합 사건이에요. 특히 약간의 기준금리 조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과도한 이자에 타격을 받은 집주인들이 2012년 12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거죠. 특히 도이치은행이 이 라이보 조작에 가장 크게 참여했는데 이 소송에 대한 벌금으로 17억 4천만 달러, 원화로 약 2조 원의 벌금이 부과됐어요. 2조가 엄청 크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도이치은행과 바클레이스 그리고 호주의 안츠은행이 조작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CD금리 담합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 4년간의 조사 끝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예상치를 담합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2010년대 초반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서 몇몇 주요 은행들이 고시하는 예상금리를 금융상품의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메커니즘하고 금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제 라이보 금리는 2023년 6월 말에 모두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고시가 안 될 예정이에요. 오늘 사실 이 라이보 금리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라이보가 대한민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화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라이브 폐지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이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까지도 명확한 대체 기준이 별로 없어서 은행도 대출자도 뭘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체 금리가 바로 US 달러 소프라 같은 국채 자금 조달 기준 금리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금리들 overnight, 일일물 금리인데다가 아직까지 이를 산정하는 메커니즘과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금융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들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업들은 이제사 부랴부랴 협의해서 계약서 바꾸고 금리 산정 기준 바꾸고 있는 터라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몇몇 고객들은 아직까지도 라이보 금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라이보 전환, 라이보 트랜지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재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인터뷰나 자소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